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장성한 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많이 내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지 말이죠.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엔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세금 등의 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낼까요?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소유 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 기준은 10억 원입니다. 공제 등의 요건이 있어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0억과 더불어 10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사실 높은 상속세를 피하려고 상속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서둘러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되기에 증여를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속과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세율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상속과 증여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단, 공제 등을 다한 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상속과 증여 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여 시 세금 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 자산 이전, 즉 증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증여는 매 10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산 이전 금액입니다. 배우자끼리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할 수 있고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만 이를 활용해야 할까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3세 자녀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3세에 다시 2천만 원, 23세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 원금만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운영으로 그간 수익이 발생해서 9천만 원 자금이 1.5억이 되어 이를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증여에 의한 자산의 이전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속 증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순위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직계비속 간엔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에게 자식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1대 1대 1.5의 비로 나눠 갖는 것이죠. 법정 상속 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 풀리셨나요? 이번 시간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지방세,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정보 등 사망자의 총 11가지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실 때 꼭 활용해보세요.